자, 저번에 그 수투 제일 첫 번째 단어는 진짜 간만에 와, 진짜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다 싶은 단원이었죠, 그죠? 한 5분 만에 다들 풀어가지고 검사 맡았었는데 오늘도 뭐 앞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잘 없고 이 강은 보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의 극한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수트 배웠을 때 많이 했었던 요런 모양들 있죠. 요런 모양들. 요런 거 우리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뭐라 부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뭐 0분의 0꼴이나 이게 딱 봤을 때 극한값을 바로 구할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을 뭐라 그러더라? 부정형 이렇게 불렀었죠. 부정형. 그죠? 그래서 부정형을 만났을 때는 뭔가 약간 식의 모양을 바꿔준다거나 혹은 이렇게 x값이 갈 때 이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다거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답을 찾아줘야 되는 모양이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죠. 네, 그래서 0분의 0꼴이면 이 0, 0으로 가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거. 약분하는 게 포인트였죠. 약분하는 거. 네, 그래서 분모 분자가 모두 다항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고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시켜서 약분하고 어쨌든 약분을 통해서 0분의 0꼴을 벗어나게 만들어 줘야 그래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었고 자, 그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니? 차수, 그치? 차수.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가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죠? 분자의 차수가 제일 크면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갔었죠,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요때고 요 경우에만 이제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때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찾는 거였죠. 이거 부정형에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였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요 두 가지 0분의 0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게 오늘 뭐 2강, 3강, 4강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형태였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자, 이렇게 x가 a로 가는데 근데 얘가 알파라는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어. 그런데 x를 알파로 보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무조건 어때야 돼?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문제 풀 때. 기억나니?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 분모분의 분자인데 이번에도 분자가 또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도 같이 0으로 가줘야 된다. 단 요때는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수렴 값이 만약에 0이라면 분모가 0으로 안 가더라도 분자가 0으로 가면 0으로 갈 수 있잖아. 그치?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했다면 같이 둘 다 0으로 가야 된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 개수도 찾고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단어는 간단하니까 가뿐하게 두 문제만 풀고 바로 3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에서도 제일 처음에 체크해야 될 거는 x가 2로 가고 있을 때 분자가 어디로 가니? x에 2를 넣어보면 분자가 대답 좀 해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죠? 얘가 0으로 갑니다. 얘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얘도 같이 0으로 가줘야 돼. 그래야만 이런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x가 2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b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4란 얘기죠. b값이 4. 자, 그럼 b값이 4라는 것을 찾았으면 이제 우리는 분모하고 분자를 둘 다 인수분해 해버릴 거야. 분모는 x-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분자는 2하고 a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2, x-a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하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으로 가게 만드는 그 요소가 분모 분자에 모두 있잖아, 그지? 이것들을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x를 2로 보내주면 되죠? 그럼 뭐야? 4분의 2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게 3이라는 얘기니까 a는 얼마인가요? 오케이. b는 아까 처음부터 4라고 알고 있었고,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1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죠? 좋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11번이 유리식 모양이었다면 13번은 이제 무리식 모양이죠. 루트가 들어가 있는 모양. 자,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모양에서도 일단 처음 출발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요?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얘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분자도 얘도 0으로 가야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b가 마이너스 a하고 같다는 얘기니까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써보자. 이거 그대로 두고 분자에 있던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분자는 a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분모는 얘는 이제 뭐가 필요해? 유리화가 필요한 형태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유리화를 이렇게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분모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분자는 a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이고 유리화되면서 곱해진 거 요게 있을 거고 요렇게. 그럼 또 포인트는 그 0으로 보내는 0으로 가게 만드는 그 요소를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x에 1 넣어보면 되는 거니까 서연아 x에 1 넣으면 얘가 얼마 돼? 2루트 2가 되지. 근데 2루트 2 a가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뭐구나? 1이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다. 기억나죠?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만나면 바로 그냥 한 30초 만에 B도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땡큐. A가 1이면은 B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우리 유형 3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3으로 넘어가서 fx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똑같이 주로 이제 부정형 문제들이 나올 건데 그 부정형식에서 A랑 B랑 C 같은 개수들을 문자로 잡아놓거나 혹은 아예 뭐 fx나 gx 같은 형태의 식을 딱 넣어주고 그 식을 찾아라 라는 문제들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도 앞 단원에서 사용한 것들이랑 똑같아요. 그죠? 이 앞에서 다 한 얘기죠. 분자나 분모가 0으로 가면 나머지도 따라서 0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가 같아야 수렴할 수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수렴하는 값을 결정하고, 그렇죠? 그 사실을 가지고 다 풀어내는 거고요. 이 내용도 읽어보면 야, fx가 x가 a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수렴을 했어. 그럼 일단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x가 a로 가는 중이니까. 그럼 분자도 어때요? 0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fa가 0이니까 fx는 반드시 이렇게 생긴 인수를 가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인수를 하나 뽑아내고, 그죠? x-a라는 인수를 하나 뽑아내고 나머지 남아있는 식을 gx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 x-a라는 이 부분이 분모에 있는 거하고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약분되고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0으로 가게 하는 요소를 약분시켜내는 거, 그걸 인수분해가지고 뽑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지?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0으로 가게 하는 이런 요소를 뽑아내가지고 약분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8쪽으로 가서 가뿐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12번을 딱 봤을 때 가식을 보면 fx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다. 찬우야, 뭘 알 수 있나? 그죠? fx는 일단 2차식일 거고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2겠죠. 그래서 fx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식일 거다. 확실하죠? 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나는 x분의 fx가 3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다시 말하면 f0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2차항의 개수가 2인 건 알았으니까 그 뒤에 1차항이랑 상수항을 이렇게 잡았었다면 그럼 f0이 0이라는 사실에서 누가 처리가 돼요? b가 0이라는 거죠. 그쵸? b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가 0이라는 거 딱 처리시켜 놓고 나면 그럼 남아있는 식이 2x제곱 플러스 ax인데 얘를 지금 나식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x 하나씩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식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뭐만 남죠? a만 남죠. a만. 그죠? 그 a 값이 3이라는 거지. 그치? a가 3이니까 결국 fx는 2x제곱 플러스 3x다. 그럼 f2는 얼마인가요? 14.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조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로 조건 하나 주고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을 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딱딱 정리하면 fx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 19쪽으로 가서 방금 한 거랑 아주 유사한 거 13번. 자, 13번은 어떻게 풀까요? 거의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죠? 승연아, 가식에서 아니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뭐예요? fx가 x 세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거. 그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앞에 문제랑 완전 똑같이 풀려면 여기서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문자가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죠. 그죠? 문자가 3개 들어가. 그런데 두 번째 식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얘가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아까랑 똑같이 f-1이 0이라는 거 알아냈죠. 그러면 좀 전에 12번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조건에서 바로 뭐 C값을 딱 이렇게 0으로 처리해 버렸었는데 지금은 요거를 가지고 누구 하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 모르죠. 그러면 세 개의 문자를 계속 들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인수가 이거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를 뽑아내 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인수를 뽑아낼 수 있나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2차식일 텐데 그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x제곱 그럼 나머지 두 개만 이렇게 문자로 잡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일단 문자가 하나 줄어드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fx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일단 하나씩 약분되니까 남은 게 이것만 남을 거예요. 그죠? 분모에 있던 x 플러스 1과 분자의 x 플러스 1 지워진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네요. 그러면 b가 a 플러스 1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b가 a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을 fx식에다가 집어넣으면 fx식은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2인데 문제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가 요게 하나 있잖아요. 이거 f1이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 넣어봐야 되겠죠? 1 넣으면 어떻게 돼? 2 괄호 2a 플러스 2인가요? 그죠?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2a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고 넘어가고 나누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f2의 최대값은 그랬으니까 또 f2를 찾으면 되겠네요. f2는 3 괄호 4 더하기 2a 더하기 a 더하기 1이니까 3 괄호 3a 더하기 5겠다.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이 a 값이 제일 크면은 얘도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3 나오겠죠? 몇 번인가요? 3번이죠, 3번. 그죠? 뭐 요 정도까지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 바로 밑에 14번 한번 풀어봐야 되라. 14번.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인데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자, 뭐 막힘없이 쭉쭉 풀어낸 사람도 있고, 약간 어딘가에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번 봅시다. 14번. 조금 바꿔놓긴 했지만 그래도 큰 틀은 방금 풀었던 두 문제랑 똑같아요. 첫 번째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조건 하나 줬고, 두 번째는 0분의 0꼴로 준 거지. 그죠? 그럼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여기 분자에 있던 x 세제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 fx가 x 세제곱을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뒤에 거랑 사라져서 2차식 형태가 된 거고, 그랬을 때 그 2차식의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1x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1창이랑 상수항은 모르니까, 자, 요렇게 잡아놓으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낸 거고. 그죠?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두 번째 식에서는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도 0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F1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1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죠. 1 넣었을 때 0 된다면 뭐예요? 얻어지는 식이 F1이 1-11 플러스 A 플러스 B. 그치? 그래서 B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도 되고, 뭐 한 단계 거치고 갈게요. 그러면 A-10 플러스 B가 0인 거니까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을 넣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1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0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1로 x-1이라는 인수를 뽑아낼 거니까 1로 조립제법.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나오죠. 그죠? 0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0이 무조건 나와야 되지. 그래서 x-1과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a-10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x가 1로 갈 때 x-1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0으로 가게 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죠. 이렇게 제거해주고 남아있는 식에다가 1 넣어주면 1 빼기 10 더하기 a 빼기 10, 얘가 빼기 9네. 그죠? a가 얼마예요? a가 10. 자, a가 10이면 그럼 이제 fx가 완성된 거잖아. 그지? 자, a가 10이면 fx가 어떻게 완성됐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10x고, 상수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죠. a가 10이면 b는 0인 거니까. 그죠? 요 식에 의해서.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긴 식인데 마지막에 요것의 극한값을 물어봤거든요. 그죠? fx분의 1이면 얘네가 전부 x분의 1로 뒤집힐 테니까 쓸게요. fx분의 1이면 x 세제곱분의 1 빼기 x 제곱분의 11 더하기 x분의 10 이 상태잖아. 그럼 여기다가 지금 x를 한 번씩 곱했네요. x를 한 번씩 곱했다. 그죠? 여기다가도 이렇게 곱고 x를 한 번씩 곱한 거야.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1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애들은, 그치? x제곱분의 1이나 x분의 11 이런 애들은 다 0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로 0으로 가버리니까 남아있는 거는 10밖에 없겠죠. 답은 10이다.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그 20쪽에 20번을 한번 볼게요. 20번.
이제 앞에까지는 조금씩 모양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형적인 문제들이었고 이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인데 20번 문제를 봤을 때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극한값이 5분의 3이 나온대요. 5분의 3.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봐봐. 자, x가 a로 가면 이 뒤에 x 빼기 a, x 빼기 a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그렇게 따지면 남아있는 게 fx분의 fx만 있는 건데 여기다 a 집어넣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1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1로 가야 할 것 같은데 1로 안 가고 5분의 3으로 수렴을 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얘가 1로 가지 않고 다른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0분의 0꼴이었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0분의 0꼴이어가지고 0으로 가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a를 넣어보니까 5분의 3으로 수렴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FA도 0이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FA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그 무조건 1로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지 않다면. 그죠? 그걸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FA가 0이라면 우리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FX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하고 뭔가 뭐 다른 인수 한 개 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x-b 더하기 x-a 분자는 요거랑 요거랑 빼기 x-a 네, 요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x-a로 한번 묶어줄게요. 묶어주면 x-b-1 분모는 x-b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0으로 가게 만드는 요소를 또 제거할 수 있다. 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식에다가 이제 a를 집어넣으니까 a-b 플러스 1분의 a-b-1 얘가 지금 5분의 3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 a-b라는 것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요것의 값을. 그지? 요런 거 이제 요렇게 x자로 곱하잖아. 이 지그재그로 곱하면 5a-b 빼기 5는 3a-b 더하기 3이니까 2a-b가 8. 그죠? 그래서 a-b는 4.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비주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뭘까? 그쵸? 답이 바로 4인 거죠? 그치? 우리가 지금 A하고 B라고 잡아놓은 이 둘이 결국은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그 방정식의 두 근이지 않나요?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가정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가 결국은 이 A, B인 거예요. 그지? 누가 A고 누가 B일지는 모르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는 4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그런 걱정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A-B가 4라면 얘도 답도 4겠다. 그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맨 처음에 FA가 0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이거는
뭐 진짜 어려워까지는 아닌데 꽤 어렵습니다. 극한을 구하는 문제 치고는 상당히 어렵게 문제를 내놨는데 이게 조건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여기에 n 지수를 n이라는 문자를 넣어주면서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러면 f1의 최대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fx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 f1의 값이 가장 큰 경우가 언젠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지라면 어떻게 시작해 볼래?4x제곱을 없앤다. 근데 이제 우리가 fx의 식을 여러 가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빼먹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내가 fx의 식을 다 찾아주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게 좋죠. 지금 여기에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n 값은 자연수라고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n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일 때부터 생각해 볼까요? n이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n이 1일 때. n이 1이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얘가 6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n이 1이니까 x분의 fx는 4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러면 우리가 fx를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fx에 대한 정보는 일단 4x 세제곱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차수가 2차, 2차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fx는 4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x 제곱이 붙어 있고 여기 x 제곱이 있는데 6으로 수렴을 했거든요. 그러면 fx가 또 2차 항을 얼마를 더 갖고 있었다? 3x 제곱을 더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3x 제곱을 더 갖고 있었다. 그래야지만 합쳐가지고 6x 제곱이 되니까 6으로 수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1차 항과 상수항을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보면 이 두 번째 식에 의해서 자 x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fx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또 b는 어떻게 돼? b 사라지겠죠. b 0이라고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식을 요 식에다 이제 넣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 하나씩 지워졌을 테니까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만 남겠죠. 근데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0으로 갈 거고 이것도 0으로 갈 테니까 결론은 a가 4가 되는 겁니다. 그쵸? a가 4. 얘가 4니까 a가 4. 아, 그래서 n이 1일 때를 생각해 보니까 n이 1일 때의 fx의 식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구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찾은 fx다. 그죠? n이 1일 때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n이 2일 때 한번 가봅시다.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얘가 6이고 또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4예요. 이제 하다 보면 규칙이 패턴이 좀 보이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첫 번째 할 때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에서 보자면 여기서는 일단 요거 3x 세제곱이 있는데 얘가 6으로 수렴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 fx가 반드시 몇 x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10x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fx가 10x 세제곱. 그러면 그거 이외에는 이 첫 번째 식에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낮은 차수들은 여기서 알아낼 수가 없지. 얘는 10x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식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식에서 분모에 x 제곱이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4로 수렴을 했다는 거는 이 fx가, 봐봐. 여기다 만약에 내가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다 붙여놓는다고 해도 분모에 x 제곱이 있잖아요. 이 x 제곱이 분자하고 지워졌으니까 4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은 다 뭐라는 거야? 다 0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분모가 x제곱인데 분자가 x제곱을 약분 못 시켰다. 그럼 0으로 가야지. 그죠? 0이 아니라 분자가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 이렇게 있는데 분자가 뭐 10x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뭐 예를 들어 3x 제곱 플러스 x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x를 하나씩 지워도 0분의 10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요 안 가요? 0으로 안 가죠. 이렇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4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거는 무조건 이 x제곱을 분자가 지워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약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부분과 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a만 남은 거고 또 약분되고 나서 남아있는 식을 생각하면 10x 플러스 a고요.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거니까 얘 또 0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a는 또 4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fx는 뭐가 되냐? 10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것 같아. 자, n이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이 3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4제곱이 되거든요. 분모가. 자, 이렇게 되고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fx가 4인데 자 이제 이렇게 차수가 분모가 4차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 fx가 가져야 되는 최고차항이 딱 고정돼 버리죠. 그죠? 얘 무조건 뭘 가져야 돼요? 무조건 6x 4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죠?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지? 뒤에 있는 애들이 아무 힘도 못 주니까 fx가 무조건 6x 4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이거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x 세제곱이 약분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는 ax 세제곱이라는 3차 항 하나밖에 못 붙어. 2차 항, 1차 항, 상수항 다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간 이 a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4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x 세제곱을 지워버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에다가 x에 0 넣었잖아. 그랬는데 4가 나왔으니까 a가 4여야죠. 그죠? 그러면 이 이후로는 n이 3일 때 이렇게 된다면 n이 4일 때 그때는 차수만 하나씩 올라가고 6x 5제곱 그 다음에 4x 4제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도 계속 차수만 하나씩 올라가고 6x 몇 제곱 4x 몇 제곱 이런 형태의 fx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해보면 그러면 fx는 아주 많이 나오겠지만 f1의 값 우리가 궁금한 f1의 값은 자, 여기서 나오는 F1의 값이 얼마예요? 11. 얘는 11이고. 자, 두 번째 식. 여기서 나오는 F1의 값은 얼마예요? 얘는 14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여기서부터 나오는 F1의 값은 얼마예요? 10이죠. 그쵸? 이 이후로는 계속 10이겠지. 그러니까 가장 큰 F1의 값은 몇이구나? 14구나. 이렇게 푸는 거지. 그죠? 이래 복잡하게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는 그 과정을 부정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지? 좋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우리는 수원보다 수투가 좀 낫니? 혜빈이는? 수원이나? 민영이? 수원이나 수투가 나? 수투가 나? 컴퓨터 사람? 이제 4단원 네, 한 강 정도 할게요. 4강 봅시다. 요즘 또 코로나가 기승이라 가지고 또 우리 애들이 또 유치원 안 가고 있어.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 보면은 되게 뭐랄까, 야,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안 심심하게 놀 수 있나.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신나게 놀아. 신기해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도 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자주 들어요.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왜 이런 조그만한 텐트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촥 펼치면은 촥 펴지는. 근데 이제 집에서 애들 갖고 놀라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선물로 준 텐트가 있거든. 근데 그걸 꺼내달라 그래가지고 꺼내줬는데, 텐트 안에 이제 여기 유리하고 윤희하고 둘이 들어가가지고 둘이 이제 얘가 여기 넘어가는 거야. 텐트가 이렇게 넘어가요. 텐트가 이렇게. 또 그다음 윤희가 이렇게 넘어가. 텐트가 이렇게 넘어가. 텐트 안에서 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복도 끝에서 이렇게 뚝뚝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텐트를 가지고 저렇게도 놀 수 있구나. 그런 생각 되게 자주 해요. 그러고 나더니 또 텐트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또 자동차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놀고. 좋겠어. 하루 종일 심심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자, 우리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는데, 그지? 옛날에. 자, 4강 볼게요. 유형사의 함수의 연속. 자, 우리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연속의 정의는 뭔가요? 어떤 지점에서 연속이다. 그럼 뭐하고 뭘 찾아봐야 돼? 그 A라는 지점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 또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 두 가지가 일단 존재해야 되고요. 그 두 가지 값이 서로 같아야 그 지점에서 연속이죠.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지? 그 지점에서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연속이다, A 지점에서 연속이다 하는 것은, 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A에서의 우극한 값, 리미트 x는 A 플러스, 그치? 그거랑 그 다음에 A에서의 좌극한 값,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가 똑같으면 된다. 그치? 그게 가장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연속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이 정의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 요 단원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자주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있죠. 이 A라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A보다 클 때는 요런 함수, A보다 작을 때는 요런 함수, 이렇게 함수가 갈릴 때, 그죠? 그럴 때 그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떠면 돼요? A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 이게 하나는 얘한테다가 A 집어넣는 거고 하나는 얘한테다가 A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표현할 때는 극한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 계산할 때는 그냥 GA하고 HA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꼭 하나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기억 하나. 요 기억하니?
붙여주기가 뭐였나요? 붙여주기.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함수. 얘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그때 fx가 a에서 불연속이면, 그러니까 fx랑 gx를 곱해 놓은 거는 a에서 연속인데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얘가 a에서 불연속이야. 이러면은 그 끊어져 있는 거를 gx가 이제 붙여줘야 되는 건데, 이 붙여줄 수 있으려면은 gx는 어때야 되죠? gx는 x는 a에서 ga가 0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두 값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건데, 그치? 한 군데로 모아줄 수 있으려면은 얘가 서로 다른 값이다라고 하더라도 얘한테도 곱하기 0 해버리고 얘한테도 곱하기 0 해버리면 결국 0에서 만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애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가 0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야 그 지점에서 붙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 볼까요? 붙여주기 먼저 볼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는 25쪽에 19번. 자, 25쪽에 19번. 여기 보세요. 지금 gx라는 애가 두 군데서 끊어져 있죠. 그죠? 마이너스 1, 아니 0에서도 끊어져 있고요. x값이 0인데서도 끊어져 있고 x값이 2인데서도 끊어져 있는데, 근데 fx랑 gx를 곱했을 때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이 말은 이 끊어져 있는 0지점과 2지점 두 지점을 모두 이 fx라는 녀석이 붙여주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f0이나 f2는 둘 다 뭐여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fx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x, x-2 이렇게 생긴 거지, fx가. 그러면 f5는 몇이야? 15 이렇게. 그쵸?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또 붙여주기를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그 바로 위에, 자 18번 문제는 곱해진 건 아니지만 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수 형태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fx라는 녀석이 2라는 지점에서 어때? 지금 2 넣어보면 이 위에 식과 아래 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fx는 2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fx가 2에서 불연속인데 fx분의 gx는 연속이야. 그럼 똑같은 원리로 분자에 있는 gx가 x값이 2일 때 얼마가 돼주면 된다? 0이 돼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G2가 0이 돼주면 된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G2면 뭐야? 2A 플러스 1이잖아. 그게 0이 돼야지. A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엄청 쉽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여주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자, 우리 24쪽의 기본 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본적인 문제. 11번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11번은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일 때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아주 그 기초적인 연속의 정의로 푸는 거야. 지금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a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3에서의 함수값 a가 3에서의 극한값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극한값을 구해야죠.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x가 3인 건 아니니까. 그죠? 극한값을 구할 때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인 a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인수분해가지고 3,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3 지워질 거고 남아있는 식에다가 3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a는 7이다.
아주 기본적인 함수의 그 연속을 이용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내려가면 13번도 연속인데 이번에는 이런 조건이 들어갔다. 자, 시연아,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이거? 아하, 그럴까봐 물어본 거든. 무조건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 생각해봐. fx랑 fx 플러스 2가 똑같대요. 그러면 x에다가 1 넣은 거랑 x에다, 그러니까 f1이랑 f3이 같은 거잖아. f2는 f4랑 같은 거고, f3은 f5랑 같은 거고.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이지, 죽이. 죽이지. 죽이가 얼마란 얘기야? 주기가 2란 얘기야. 그치? 자, 이렇게 주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f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 이 범위에 정의가 돼 있어.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얘랑 얘가 그 만나는 지점 있죠. 경계선. 경계선이 얼마야? 0 지점이 경계선이죠. 그죠?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경계선. 그러면 그 지점에서 0 지점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랑 밑에다 0 집어넣은 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식을 f1x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식을 f2x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일단 경계선에서 서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f1 0과 f2 0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주기의 양끝 있죠. 자, 우리 주기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주기 함수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이 주기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애를 옆에다가 또 붙여넣기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러면 연속 함수인가? 아니죠. 그죠? 연속 함수가 이루어지려면 그 주기의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서로 어때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높이가 똑같아야. 그래야지 내가 똑같은 걸 또 붙여넣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연속 함수가 되려면 자, 그 주기의 양끝 그러니까 F1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주기의 시작 지점이죠. 그 다음에 F2의 경우에는 1지점 주기가 끝나는 지점. 이 두 지점의 함수값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성립을 해줘야 그래야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주면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B인가요? 여기 일단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3 더하기 2A 플러스 B가 같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B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인가? A가 마이너스 1.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였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서 요 문제 어떻게 푸나? 16번. 16번. 이게 그냥 fx가 연속이다가 아니라 fx의 제곱이 연속이죠. 그죠? 사실 이 fx는 a라는 경계선 지점을 제외하고는 연속이 아닐 걱정이 없어. 무조건 연속이야. 그러니까 a라는 그 경계선 지점만 걱정해주면 되는데 그 지점에서 fx가 연속인 게 아니라 fx 제곱이 연속이면 되니까 자, 여기서도 내가 얘를 f1x라고 하고 얘를 f2x라고 하면 자, 우선 f1a하고 f2a가 직접적으로 같으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fx가 연속이 되겠죠. fx가 연속이면 fx 제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면 당연히 fx의 제곱은 연속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대신 뭐가 성립한다면? F1a가 F2a하고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하나 붙인 상태로 이렇게 같아도 어차피 우리는 제곱을 시켰을 때만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붙인 상태로 같아도 괜찮다. 민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는 위에다가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고 밑에다가 a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a네요. 그럼 a가 되는 거니까 이때 a가 2인가요? 그죠?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a 값은 2고 자, 두 번째는 똑같아. 두 번째는 요거는 그대로 쓰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되겠죠. 요때는 a가 얼마야? 6. 그치. 그러면 답은 몇이다? 8. 4번이다. 그래서 제곱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부호가 다를 때도 같아질 수 있어 라는 걸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가 책장에 22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거든요. 22번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2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26쪽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3번이랑 24번이 이제 약간 어떤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23번을 볼게요. 따끈따끈한 문제다. 자 일단 한번 풀어봐 얘들아. 23번. 여러분이 수능에서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다. 맞출 수 있나 봅시다.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되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복잡한 계산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또 익숙한 문제도 아니에요. 작년 수능이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그랬고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풀어보세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더라. 지식을
2분만 더 기다렸다가 볼게요. 예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답 나온 사람 있니? 없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막상 풀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우선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갈까? 앞에 있는 두 개를 fx 제곱으로 묶어버려요. fx의 제곱으로 묶으면 그러면 fx 빼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는 x 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지? 그러면 fx 빼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fx 빼기 1로 묶으면 남는 게 f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이거 뭐 합차 공식하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되죠. 자, 이 말은 뭐냐? fx가 1이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x거나 또는 fx가 x거나,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지만 이해하면 사실 끝난 문제거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얘를 y는 x라고 할게요. y는 x.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x가 아니지. y는 1입니다. 그죠? 얘가 y는 x고 얘는 y는 1이겠지. 얘를 y는 1.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x. 자, 내가 지금 여기다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fx의 그래프는 무조건 요 세 가지 라인 중에 하나의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fx는 뭐라 했냐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0에서부터 1,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를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얘를 타고 오는 거죠. 얘를 타고 쭉 오다가 뭐 얘를 타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면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다 1이 돼버리지. 근데 최소값이 0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파란색을 타고 오다가 중간에 주황색으로 바꿨다가 다시 초록색 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파란색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V자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러면 최대값은 1 되고 최소값은 0 되고 그러면서 항상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타고 가게 되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쭉 얘 따라왔다가 중간에 이것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쭉 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구나라고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fx다. 그러면 뭐 사실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요 값이나 다 보이죠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은 요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일 거거든요.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보다 더 뒤쪽에 있거든?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그럼 그때 함수값은 1이겠죠? 1. 0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0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면은 요 1보다 더 앞쪽에 있잖아. 더 앞쪽에 2분의 1 있을 테니까. 그럼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면 2분의 1 자신이겠죠?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거는 2분의 1이고. 답은 3번이다. 풀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인수분해한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약간 작년 수능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렵나? 조금 고민하면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느낀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 입장에서는 와, 나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는데 엄청 어렵네. 많이 갈렸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한 친구들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이런 평가였고 공부를 이제 평소 모의고사 점수는 좀 나왔었는데 약간 이제 나왔던 유형들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그냥 문제풀이만 했던 친구들은 와, 이번 수능은 진짜 어렵다. 반응이 되게 달랐어요. 근데 아마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보통 4점짜리 중에 좀 쉬운 것들은 쉽게 내주고 킬러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킬러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고 약간 요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를 좀 맞출 수 있는 수준이면은 전부 다 유리한 거고 요런 문제들을 이제 못 맞추면은 예전만 못한 거고 이런 수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24번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24번은 자, 요거는 일단 무조건 그래프로 가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고요. 자, 여기 그려져 있는 게 fx고 gx하고 hx가 등장하는데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fx 더하기 절대값 fx. 일단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 fx 더하기 절대값 fx. 요 놈을 그리려면은 당연히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죠?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gx가 뭐가 되냐면 2fx가 되죠. 그죠? 얘도 그냥 fx가 되는 거니까 fx 더하기 fx. 그래서 2fx가 되고 자, fx가 이거 부등호 거꾸로 했네. 말 좀 해줘 이런 거 좀. 이렇게 fx가 0보다 작을 때지. 자, 요때는 gx가 그냥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쭉 0으로 오겠죠. 이렇게 0으로 쭉 올 거예요. 그러다가 fx의 값이 딱 0이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순간 요 순간에는 fx 값이 2분의 1이죠. 그럼 요 순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0일 때 fx 값이 2분의 1인데 지금 우리는 요 상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것의 2배 해가지고 1 지점에 점이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0,1 여기에 찍힐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2배만큼 뻥튀기 시킨 그래프. 그럼 지금 fx가 0에서부터 이렇게 2분의 1까지 올라왔잖아.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쭉 올라와 가지고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그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뭐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이 fx식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fx의 식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x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요거,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함수값 요거, 그 다음에 2분의 1x 이런 그래프인데, 그 중에 우리는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에다가 지금 곱하기 2를 냈으니까 그냥 fx, 그냥 x가 되는 거죠. y는 x.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대로 2배만큼 늘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 이쪽은 0이고. 자, 그 다음에 hx는 뭐냐면 hx는 fx하고 f-x하고 더했어. 자,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바로 대면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방금 쓴 것처럼 이렇게 fx를 식으로 쓴 다음에 요 fx가 이렇다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x 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될까? 그걸 구해서 생각해도 돼요. 자, 정확하게 쓸게요. fx가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구간이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이때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2분의 1x 요건데, 그럼 f-x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x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x-1 되겠죠? 그리고 요 범위에도 요 x자리에도 마이너스 x가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가만히 2분의 1 있고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얘는 똑같죠. 똑같고,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 여기도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은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이 fx랑 f-x를 더한 함수를 그리고 싶죠. 그죠? 얘네들을 더했다고 생각해봐. 자, 얘네들을 더했어. hx는 어떻게 될까? 더할 때는 같은 구간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는 게 맞겠죠. 그죠? 같은 구간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게 밑에 식에서 맨 끝에 있는 애랑 더해지는 거죠. 요거랑. 그죠? 얘랑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까지. 자, 그 다음에 0에서는 그냥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1이겠죠. 그죠? x가 0일 때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더하면 어떻게 돼? 세 번째 거랑 첫 번째 걸 더하면 2분의 3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2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그려봅니다. hx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일단은 0,1을 지나가니까 여기에 점이 찍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이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얼마예요? 2분의 1 나오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x 마이너스 1 요것도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그죠?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실 이거를 식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그냥 fx의 그래프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려지는 사람들은 그리시고 나는 그래프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인다 하는 식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hx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일단 좀 판단을 좀 해봅시다. 기억부터.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0이다. gx가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파란 그래프에 0에서의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자, 좌극한 0으로 오고 있고 우극한 0으로 오고 있잖아. 그치? 그럼 기억은 어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함수 hx의 절대값이라 그랬어. 절대값. 우리가 그려놓은 이 빨간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던 부분이 접어져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다가 꺾여져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됐네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끊어져 있는 지점이 있어? 없죠. 0에서도 지금 여기서 만났으니까 0에서도 연속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니은 어때요? 맞아요. 그 다음에 gx하고 hx의 절대값을 곱한 함수는 0에서 연속이다. 자, 봐봐. 0이라는 지점에서 과연 gx하고 절대값 hx 곱한 이 함수가 연속일까? 일단 그래프로 봤을 때 연속인 것 같아요? 얘는 연속이야. 얘는 연속인데 얘가 연속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얘가 연속이 아닌데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뒤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얘가 지금 연속은 연속이지만 함수값이 0이 아니죠. 얼마로 갔죠? 1로 갔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gx가 끊어져 있는 걸 얘가 붙여줄 수 있을까요? 못 붙여줍니다. 실제로 극한값을 구해봐. 자, 지금 파란 그래프랑 요 빨간색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 요 밑에 건 지워버릴게. 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파란 그래프랑 요 빨간 그래프를 곱한 그래프에 대해서 곱한 함수에 대해서 좌극한 구하면 얼마일까요? 좌극한은 파란 그래프의 좌극한이 0이었지. 그러니까 빨간 그래프의 좌극한이 얼마든 상관없이 곱하면 0이죠. 우극한도 마찬가지죠. 파란 그래프의 극한값 우극한이 0이니까. 그죠? 그 극한값은 0이야. 근데 문제는 함수값이 어때요? 파란 그래프의 함수값도 1이었고 빨간 그래프의 함수값도 1이었으니까 함수값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는 아이고, 얘는 극한값은 0인데 함수값은 1이에요. 그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달라서 연속이 안 됩니다.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 특징은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어렵지만 일단 그래프가 완성되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시켜 버리고 푸는 것이 좋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로 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수트가 좀 편하다 하는 사람은 수트 먼저 해. 수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검사 받고 나서 수원하시고 나는 수원이 좀 더 편하다 수원 먼저 끝내시고 지금부터 시작. 예. 물티슈가 없는데? 올라와서 한번 찾아볼게.